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6장 완전 연결층과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딥러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딥러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딥러닝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이와 같습니다. 완전 연결층, 그리고 다층 신경망, 역전파 알고리즘, 그리고 최적화 도구와 학습률, 그리고 여기까지 배우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제 딥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앞서 살펴본 타이타닉 데이터를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연결층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딥러닝 모델은 상호 연결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층들이 있었죠.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 이미지가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또 뭔가 변환이 일어나서 다음 층으로 전달되고 또 뭔가 변환되면서 다음 층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달받은 결과가 그 딥러닝 모델의 최종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층과 층을 데이터가 지나갈 때마다 데이터가 변형이 되는데 어떤 층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의 구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층이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층은 바로 완전 연결층이라고 하는 층인데요. 이 완전 연결층은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층입니다. 자, 이 완전 연결층이 개발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굉장히 딥러닝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완전 연결층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층들은 이 완전 연결층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변형이 된 그런 층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층은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이미지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예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이면 남자 되어 있는 것이 1, 여자가 요 두 번째 노드가 0 이렇게 되겠죠. 1, 0으로 가겠죠. 여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0, 1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등실, 2등실, 3등실 요것도 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등실에 타고 있다면 1, 0, 0, 그 다음에 2등실에 타고 있다면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이는 정교화가 된 상태로 0에서 0과 1 사이의 적당한 실수로 변환이 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 수도 숫자로 변환되어서 들어가겠죠. 부모 자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전부 0과 1 사이의 최대 1, 최소 0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1, 0,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갔을 때요. 뭔가 출력이 나와요.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하나만 나온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가 나오는 출력은 생존했는지 생존하지 않았는지 사망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나온 값이 1에 가까우면 생존, 0에 가까우면 사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받는 곳이 지금 총 8개입니다. 8곳에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입력을 받는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지금 몇 개죠? 네, 노드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 8개의 노드는 입력을 받는 노드이기 때문에 입력 노드라고 합니다. 8개에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노드는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내는 노드이기 때문에 출력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사이에 무엇인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엣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입력과 1번 출력 사이에는 엣지가 하나 존재하고요. 2번 입력과 1번 출력 사이에도 엣지가 존재하고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출력 노드, 이메일 출력 노드 하나는 모든 입력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에는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값은 원래 어떻게 이 값을 중간에 있는 값들을 가지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관한 부분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가중치들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런데 학습을 함에 따라서 꼭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수를 가질 수도 있고요.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도 있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대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 1보다 큰 값, 뭐 20, 30의 값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과 출력 사이에 요 엣지가 1이다 라고 한다면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결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입력이 어떤 값이 일어나든지 출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가중치가 0인 상태입니다. 네, 0.5면 애매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입력을 그대로 음수로 플립,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이면 입력이 그대로 가고 0이면 입력이 전달되지 않고, 네. 마이너스 1이면 입력이 뒤집어서 전달되고, 네. 간단하죠.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 딥러닝 완전 연결층에서는 들어오는 입력이 가중치에 곱해져서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원하드 인코딩, 이제 입력 데이터가 전부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고, 그리고 정규화도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입력 1과 출력 노드 1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 엣지가 되겠고요. 그 엣지에 붙어 있는 가중치는 W11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연결의 강도를 가중치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I1 곱하기 W11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인 경우에는 그대로 전달되고 0인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되고, 네, 입력되는 값이요. 그리고 중간 0.5 정도 되면 반만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출력 노드는 들어오는 다양한 입력들에 대해서 각각 곱해진 것이 이제 출력 노드와 이제 연결이 돼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출력 노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전달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딥러닝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들을, 그 값들을 전체 합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결정하는 수식은 I1 곱하기 W11 더하기 I2 곱하기 W21, 이제 그 다음에 더하기 I3 곱하기 W31,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 수식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네, I1 곱하기 W11 더하기 블라블라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I8 곱하기 W81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B라는 게 하나 붙었는데요. 아까 없었던 것이 하나 생겼죠. 조금 전에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B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하나의 이제 숨겨진 노드입니다. 입력은 아니에요. 입력은 아닌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출력은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자, 요거를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죠. 다항 선형 방정식입니다. 항이 여러 개예요. 자, 입력은 정해져 있죠. 입력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딥러닝의 학습은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가중치들을 중간에 들어가는 그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결국 가중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요 B가 없다면 요 선형 방정식은 항상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원점을 다 지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B가 붙어집니다. 자, 요거를 조금 간략화해서 적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시그마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i가 1부터 8까지 i1, wi1, i1 요걸 곱해서 그 다음에 다 합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b를 더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연결층의 학습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부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연결층의 출력은 이렇게 시그마를 써서 이렇게 주어진 입력의 가중치를 다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까지 전체 더해서 만들어내는 출력인데요.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입력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합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가중치가 음수다 혹은 입력이 음수다. 입력은 뭐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돼서 나오니까 입력은 보통은 음수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입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종첩이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이 무한히 작아진다든지 무한히 커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나온 결과를 꼭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지만 음수는 발생해서는 안 돼 라고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출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학습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출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온 출력을 뭐 0과 1 사이의 범위 혹은 특정 주어진 범위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때 시그모이드라든지 하이퍼 탄젠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함수가 사용이 되고요.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0에 출력되는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활성화 함수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개의 출력을 가지는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 연결층은 사실은 이렇게 2개 이상의
그런 출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출력 노드에 한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출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구조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2배로 늘어나면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엣지별 숫자도 2배로 늘어납니다. 왜죠? 왜냐하면 모든 출력은 모든 입력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이 엣지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중치,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도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학습해야 되는 그 가중치의 숫자, 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2배로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각각의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한 주어진 출력을 표현하기 위한 가중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가 좀 쉬워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애매하죠? 알쏭달쏭한데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또 쉬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에 관해서는 또 차츰차츰 또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출력이 하나였기 때문에 1은 생존, 0은 사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됐었는데요. 자, 이제는 출력이 2개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출력이 2개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출력, 위쪽 출력, 첫 번째 출력은 생존, 두 번째 출력은 사망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생존한 경우에는 1, 0의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0, 1의 값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내고 학습하면서 이제 출력을 내보면 생존을 한 경우에도 첫 번째 출력이 1이 안 나오고 0.8이 나오고요. 두 번째 출력은 0이 안 나오고 0.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노드가 나타내는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1이 선택이 되면 생존했다. O2가 값이 더 크면 사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완전 연결층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는 완전 연결층은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퍼셉트론이 개발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인공지능 역사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거의 1950년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과정 속에, 오래된 이론이지만 그 이론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고 변화하면서 현재 딥러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구조가 됩니다.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연결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고 현재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쉬셨다가 이제는 완전 연결층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